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받아서 휘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요새는 전부 SNS로 정치를 하니까 이름도 좀 어렵던데, 바네르지 미국 MIT 매사추세츠 공대, 아주 유명한 명문대죠. 거기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그 교수와 부인이 두폴로 교수인데, 그분도 또 MIT 교수더라고요. 이분의 그런 저서를 인용해서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을 옹호를 하고 유승민의 공정소득 이걸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급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재명의 그러한 주장에 왜곡이랄까 허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윤희숙 의원 얘기가 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는 아주 뼈아플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그 바네르지 교수요. 예. 이분이 그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기본소득 특강 있잖아요. 예. 그 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MIT 공대인데 예. 빈곤 퇴치 예. 실험 연구로요. 노벨 이제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바네르지 교수가. 근데 그 윤희숙 의원의 주장도 있지만 제가 이분의 그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 바네르지 교수의 연구는 선진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 기본소득에는 반대고요. 오히려 이제 그 후진국 있잖아요. 네,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이게 복지 체계 자체가 제대로 완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선별복지가 어렵잖아요. 공무원이나 이게 복지 체계가 완비가 안 돼 있으니까. 행정도 아주 낙후됐고. 그렇죠.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차라리 이게 기본소득 일관적으로 얼마씩 주는 거 이게 낫다. 이런 뜻이지 선진국에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직격을 날렸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또 이재명이가 반박을 했죠. 이재명이가 뭘 했냐면, 야, 한국은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는 후진국이야. 그래, 맞아요. 전체는 선진국이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니까 바네르지 교수처럼 이게 개발도상국 후진국 다 주의돼.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교수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이도 다 안 읽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바쁜데 언제 바네르지 책 다 읽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안 읽었다 보거든요. 근데 안 읽어본 안 읽으면 저제 토론을 하는 게 좀 우습지만 아마 이제 저는 복지가 후진국이다 이 말에 동의 안 해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말 중에 복지가 후진국이다 이 말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 비중이 뭐 높다 낮다는 있을 수 있지만 OECD 우리가 유럽보다 복지 비중은 낮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의 문제지 시스템이 후진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공무원 시스템은 최우량 선진국이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다 선별적으로 갈라내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조건 이게 복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다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 이게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조라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뿌려댄 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기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뿌려대는 돈들, 이것도 지금 수십조 아닙니까? 아마 1, 2, 3, 4차인가 그거 한 40조 뿌렸지 않습니까? 또 30조 또 뿌린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일종의 다 복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전 국민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복지 후진국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도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같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 체계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 체계도 없으니까 그런 데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또 여러 가지 그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다는 것이 이 베네르지 교수 주장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 같은 선진국 또 선진복지국에 적용되는 것처럼 자기의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이론처럼 얘기한 것. 이게 사기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지금 시중에 다 그 책이 번역돼 갖고 무슨 원서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정도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공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복지예요. 제가 이제 그 바네르지 교수 책을 안 봤지만 저도 이제 기본소득 책을 여러 권 봤어요. 예. 특히 이제 그 유발 하라리 교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이 미래학자로서 상당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건 맞아요. 예.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모든 게 자동화 AI나 로봇이나 자동화되면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량 실업이 생길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뭐 이재용이한테도 소득 4만 원 주자 이게 아니고 삼성 이재용이한테 4만 원 주자는 게 아니고 이런 대량 실업일 때 먹고 살 만한 소득을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기본소득안을 보세요. 이재명의 기본소득안은 한 달에 4만 원씩 나눠줘서 26조 주자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원씩. 이건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고 기본 용돈도 안 돼요. 우리 딸한테 용돈 4만 원 주면 화냅니다. 딸도 이게 한 달에 10만 원 줘야 돼. 고3인데. 그럼요. 한 달에 4만 원 용돈이야. 이게 기본 소득이 아니고 기본 용돈도 안 되는 4만 원 가지고 이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도 4만 원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6조가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정세균도 이게 비판하잖아요. 정세균도 이게 학자 주장 외국 간다고 이재명이 비판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이게 그 합리적인 분들은 전부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기본소득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꼭 하는 말이 있어. 불리하면 토론에서 밀리면 야, 너 공부 좀 하고 와. 아니 자기는 이게 무슨 공부를 했길래 이재명이 무슨 공부를 했길래 꼭 토론하다가 이게 논리에 밀리면 좀 이게 기본소득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고 토론하자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거지. 저는 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표를 사는 표퓰리즘 이거지. 이게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가 아니다. 그럼 이게 실업자한테 4만 원 줘가지고 생계 유지 됩니까? 저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것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기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이런 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우 상박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불균형, 또 양극화도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그 점에 대해서 뭐 지금 정세균, 이낙연도 같은 주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고 지금 공격에 나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기가 제기한 그런 기본소득, 그게 이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무슨 기본주택, 기본대출 갖고 기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다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게 그 이재명이가 뛰어난 거는 맞아요. 예. 모든 건 이게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이제 미국의 유명한 책이 있죠.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말은 이게 그 상대가 이슈를 주도해버리고 따라가면요. 예.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프레임에 딱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해가지고요. 예. 전부 이게 거기 공개하다 보면 이재명이 가만히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점에서 알려주는 이게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저는 성공했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논리적으로요. 이 바네르지 교수가 키리 부부와 똑같아요.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과기부 키리 말고요. 예. 근데 그 부인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듀폴로 교수. 듀폴로. 이분도 MIT 교수잖아요. 예. 근데 부창부수니까 부부간의 생각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듀폴로 교수가 뭐랬냐면 이랬어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예.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게 낫다. 딱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 선별적인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게 낫다. 저는 이게 맞다 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나 경제학이나 뭐 복지로 뭐를 봐도 이재명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뭐 원희룡이든 유승미든 어떻게든 이게 1등을 때려야 뜬다. 1등 때리기. 그래서 이재명하고 논쟁하는데요. 이거 자꾸 하면 이게 이재명만 키워줍니다.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니까요. 기본소득은요. 윤희숙 정도 선에서 끝내면 돼요. 아니, 윤희숙이 전문가잖아. 뼈 때리는 또 이 공격을 하고 아주 이게 전문가거든. 윤희숙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KDI 연구. 따라서 저는 윤희숙 정도 선에서 공격하고 대선 주자들은 이게 자꾸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특히 나중에 본선이 있죠. 본선에서는 이게 특히 저는 띄워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게 무시 전략이 맞다. 이래 봅니다. 특히 이재명 측에서는 임기응변이랄까 교원영색 이런 게 아주 등해요. 또 그러니까 아까 바네르지 또 두폴로 교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기본소득은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지 않느냐. 그 바탕 위에서 나라마다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주장하고 똑같다. 또 이렇게 싹 기본소득을 다시 또 옹호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런 임기응변에 다른 주자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희석 같은 의원 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느라고 뭐 책을 한 건 읽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데다 맡겨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거 경제는 뭐 윤희숙, 그다음에 안보는 신원식 있잖아. 신원식, 신원식. 그다음에 법칙 같은 거 보면 김건식이나 조수진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잘 까고 비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원희룡이든 유승미든 오히려 이게 본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1등 후보 치면 자기가 뜰까 싶어서 이렇게 논쟁을 자꾸 벌이는데 그럴수록 이 정치적 프레임은 아까도 말했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자꾸 이게 코끼리 저쪽에서 제안했는데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먼저 이게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저쪽이 끌려가면 저는 이게 어렵다 이래 봅니다. 김근식 교수는 아주 이분도 요새 SNS 정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여권의 주장에 반격을 잘하는데 또 조국이가 자기 딸이 아반떼 타고 다니지 벤츠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SNS에 쓰니까 누가 물어봤나 왜 혼자 떠들고 있냐 그렇게 또 아주 딱 일침을 정문일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세로가 처음에 그 빨간색 포르쉐 해가지고 이제 조국이가 민사소송, 형사고소 다 했거든요. 이게 첫 재판이 4월달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벤처 얘기가 나왔어요. 빨간 벤처.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막 해명을 했는데 김건식 교수가 이제 그렇게 비판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저격수들 우리 많잖아요. 윤희숙, 김건식, 조수진, 뭐 신원식 이런 분들이 저는 나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님의 주장에 공감을 전적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재명에는 또 그동안 한때 그 대선 경선을 11월로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부산의 전재수 의원 친문 핵심이죠. 그것도 또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서 초기에 일어났다가 그게 이제 가라앉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준석 뜨면서 야 이래 갖고는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경선에서는 지난 그 5.2 전당대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경선이 될 수 있고 미리 선점을 해놨다가 후보 뽑았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하는 거 구경이나 하는 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냐. 이제 이준석 바람 때문에 돌풍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초선 또 권리당원 뭐 이런 데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이 바람 아니더라도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연기해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마침 이게 이준석 바람이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나서는데 아마 이제 그 이낙연이나 정세균이가 직접 나서기는 좀 쪽팔리죠. 그렇죠. 이게 유력 주자가 총리까지 하신 분들이 직접 연기하자 이 말을 못 하니까 아마 이게 그 밑에 이제 그 잠룡들 있잖아요. 잠룡이 아니고 잠룡들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양성조 뭐 이런 데 그 박용진까지 예. 예. 이런 데 대여섯 명이 경선 연기하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이가 보통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정치적으로 진짜 노련한 치고 빠지는데 아주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승부사적 감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는 저는 이게 끝까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재명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이게 룰을 갖다가 1등 선수 합의 없이 이게 룰 변경이 됩니까? 저는 안 그렇지. 된다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에 그 YS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저는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박사님이 아마 정치 오래 하시고 전문가니까 옛날에 YS가 그 3당 합당하고 뭐 이게 노태우하고 김종필이 있을 때 그때 뭐 합의서를 그때 내각제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고향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고향에. 그러면서 이게 강력 저항하니까 못했잖아요. 아마 이게 저는 강제로 이거 연기 밀어붙이면요. 이재명이 안동 내려갑니다. 뭐 경기도에서 안동 고향에 뭐 안동 갈지 어디 갈지 경기도 어디 갈지 모르지만 어디 내려가서 강력하게 저는 항의 표시를 할 거로 봐요. 그리고 이러면 이게 나 당 깬다. 예. 이러면 이게 못 밀어붙이거든요. 못 밀어붙이죠. 결국 저는 이재명의 강력 반발로 경선 연기로는 못 밀어붙인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뭐 아까 YS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3당 합당할 때 내각제로 하기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대통령 해야겠고 내각제 그거는 이제 합당을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해준 건데 그걸 썩 언론한테 흘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각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싹 마산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이거 음모론이 있다. 뒤에서 누가 내각제 이런 거 흘리고 말이야 이런 건 나 더 못 받아들이겠다고 마산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손들었죠. 그리고 내각제가 없었던 일로 하십시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건데. 정치판에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김종필 해고록 2권 샀거든요. 예. 이제 읽으려고 이번 주에 김종필 해고록도 제가 이제 좀 읽어보려고 영원한 이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판의 약속은 서로한테 이익이 될 때만 지켜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은 9월 달에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룰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도 뭐 당헌을 아니고 정무위원회에서 그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전에는 불가 입장에서 앞으로 대선 기획단이 6월 중에 발족이 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선 기획단이 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하고 또 여론조사라든가 뭐 내부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아무래도 9월은 조금 빠른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도 그걸 끝까지 9월 경선을 고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제가 당헌을 보니까 그게 그 무조건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천재집의 불강력적인 그렇죠. 특별한 상황 변화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돼 있던데.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불가항력이라고. 돌풍과는 명분이 약하고 코로나도 이미 많이 써먹고 도저히 경선을 연기할 이런 데 명분이 있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이 강력 반발해서 탈당 카드까지 내밀면 그럼 좋죠. 이쪽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해창계부터 많이 가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게 YS한테 썩 끌려간 거 아닙니까? 노태우가. 지금 이게 저는 숫자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상대로 저는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문제 이런 거는 들어요. 만약에 경선을 예상대로 했다. 근데 이재명이 후보됐다. 그다음부터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 같아. 후보가 될 때까지 떴지만 후보가 되면 이제 별의별 검정 칼날이 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김부선 뭐 형수보다 더 센 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지율이 급락하다 보면 누구하고 이게 이재명이가 윤석열이든 누구하고 이게 상대해보니까 여론이 밀린다. 이럴 때는 이게 옛날에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후보 교체하자. 후보 교체론. 그래갖고 나온 게 후단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후보 교체론은 엄청 나올 것 같아. 그까지는 노무현하고 비슷할 것 같아. 다만 이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됐잖아.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은 안 되지만 그까지는 다르지만 그렇게 막 흔들고 있잖아요.
욕갈되는 게 노무현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 흔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그것을 과연 이재명 지사가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